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00을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 바닥에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뭐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도 뭐 차트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적 EPS의 관점에서도 보고 PR의 관점에서도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주가를 분해해 보면 EPS와 PER로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EPS가 강하게 올라가든지 뭐 PER이 올라가든지 뭐가 하여튼 올라가는 쪽이 세면 이기는 거겠죠. 근데 EPS는 올라가는데 PER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얘가 강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EPS는 떨어지지만 PER이 강하게 올라가서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반대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만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확장되는 국면이 좋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어, 일단 최근에는 보면은 수급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최근에 수급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 외국인이 빨간색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그재그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지수도 거의 뭐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죠. 변곡점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최근에 이 초록색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환율도 반대로 가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하는 것은 아마 좀 버티기 힘들었던 것 아닐까. 뭐 이익 실현하는 물량은 아닐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최근에 이런 외국인 수급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지?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모릅니다. 아, 좀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얘네들이 이래서 들어왔구나. 뭐 이렇게 뒤늦게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요. 반드시 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시장이 무조건 100% 상승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진짜 상승했던 구간에서의 어떤 결과는 나중에 좀 알 수 있고, 아, 그랬구나, 이럴 수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물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긴 기간으로 보면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방향이 지수의 방향과 일치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니까 사실 크게 어떤 지수에서의 어떤 일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최근에 보면 위안화 환율, 원화 환율이 상당한 어떤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것이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는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이거 좀 보면 중국 위안화 보면은 이 위에 월간 주간으로 봐볼까요? 주간 차트로 주간으로 보면은 어 7을 벌써 깼죠. 7 위안을 이미 깼죠. 6.73까지 아주 강하게 왔는데요. 뭐 당연히 여기서 계속 이렇게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변동 방향이 만약에 우하향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변동 이후에 조금 내려오고 변동 이후에 뭐 내려오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그 한국 원 달러도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면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이런 환율이라든지 어떤 수급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 지금은 그렇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지수는
예측하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한동안 RSI 일간 차트로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게 보면은 주간 차트는 좀 더 강하거든요. 좀 맞는 경우들이. 주간 차트 상에 보면 이 과매도 영역을 계속 터치하면서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죠. 여기는 낮아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닥이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확실히 바닥을 만드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할지 이건 알지 모르겠지만 일단 짧은 바닥 안에서 일단은 바닥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런 생각은 들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파란색 제가 진하게 그어 놓은 색깔이 2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주면 일간으로 따지면 한 100일 정도 뭐 언저리겠죠. 근데 아마 일간 차트로 바로 다이렉트로 대입하려면 100일보다 조금 아래인 뭐 90이든 뭐 80일이든 뭐 여기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20주와 좀 비슷하게 보려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어떤 실적 가치 평가를 해서 실적 보고 이제 투자를 메인으로 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실적 없이 차트로서 혹은 추세 매매자, 차트 매매자인 경우에는 저는 요 파란색 선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조금 크게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차트 매매자이고 모멘텀 투자자인 경우에는 이 파란색 위에 있는 구간에서만 특히 그러니까 지수가 이 20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그리고 20주 위에 있을 때 내가 사고 싶자 하는 그 주식도 역시 20주 위에 있을 때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조금 안전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20주 위에 있을 때가 있고 20주 아래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 여기까지 아래이고 최근에 다시 20주 위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올라갈지 말지 뭐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꽤 괜찮은 어떤 무언가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게 좀 갈리는 부분이죠. 나는 어떤 차트 매매자다 하면은 20주 아래에서는 아예 그냥 쉬는 겁니다. 근데 다만 반대로 가치 투자자이고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매수할 때 보면 다 이런 역배열에서 가격들이 나오거든요. 매수하고 싶은 가격들이. 그러니까 그게 섞이면 좀 어려워지겠지만 딱 분리하면 좀 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가치 투자,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지만 무조건 가치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보고 성장성도 보고 차트도 참고하고 좀 뭐 이러려고는 하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의 모습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흔히 그 차트 이야기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동 평균선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차트로만 본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계속 전고점, 점저점을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간다면 이건 상승 추세라고 하겠죠. 다만 이런 구간이 뭐 하락이 있더라도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는 이 전저점을 돌파하고 그죠? 전저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곳을 깨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돌파하고 여기를 깨지 않고 돌파하고 근데 다만 이게 나중에 이 전저점을 못 깨고 내려오면서 이 전저점을 또 깨고 내려오면 이때부터는 하향 추세이구나. 이때부터는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바닥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전저점을 깨진 않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부터 상승 추세구나 라고 흔히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제 주간 차트로 많이 보는데 지금이 그런 모습이죠. 전저점이 계속 낮춰지는 이런 구간에서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돌파된다면 상승 추세구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지수는. 근데 다만 개별 종목 일반 그 개별 종목들은 저는 그냥 실적 위주로 좀 보긴 하지만 지수는 있는 그대로 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여기 전고점을 깨고 간다면 돌파한다면 그것은 상승 추세구나 보겠죠. 여기 전고점이 한 어느 정도냐면 한 2480 정도거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근데 다만 보조지표들은 전부 다 이미 돌파할 거야 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네요. 근데 이거는 봐야죠. 지수를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좀 느리더라도 1주라도 2주라도 늦더라도 있는 그대로 좀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20주를 어떻게 안착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면서 어떤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뭐냐면 아까 이런 이 주가 상승은 PER과 EPS의 어떤 합으로 곱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분해해서 보면 최근에 요 실적 이게 주가 상승은 EPS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죠. PER의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이 PER의 상승이 조금 변동이 좀 크고 뭐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바로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의 PER이 선행 PER이 한 12배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많이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그 정도의 수치는 6월달 정도의 수치예요. 여기. 과거에 코스피 3200과 3300 정도의 어떤 PER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올라온 것이 같은 PER 한 12배 아래라면 12배 살짝 아래 정도라면 사실 주가는 낮아졌지만 PER의 관점에서 보면 좀 부담되는 것이죠. PER이 많이 올랐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EPS와 PER이 있을 때 EPS가 너무 하향이 되니까 조금만 올라와도 그 주가가 비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 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금리가 완화될 것이다, 중국도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에 의한 상승들이 분명히 많죠. 여기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보면은 PER 위에 있는 게 PER인데요. 현재 11.74 조금 더 넘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보면은 이 파란색이 일단은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이만큼씩 올라왔지만 실제 PER이 확 뛰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아래에서 보이는 아래 거는 EPS인데 EPS가 무섭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PER이 비싸지는 이런 경향이 생기죠. 근데 이게 해소되려면 실적이 우상향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우상향 되든지 아니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좀 내리면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조금 없애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조금 최근에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마음 편한 그런 단계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EPS가 보면 영업이익 전망이 전월 대비 19% 하향, 23년 1분기도 19% 하향. 지금은 아주 무섭게 하향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큰 수치의 하향은 오히려 시장 막바지 단계에서 이런 경우들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무섭게 빠질 때가 클라이막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하향하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하향하는데 만약에 지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던 지수가 바닥을 한번 안 깼고 이 전고점을 만약에 뚫어요. 뚫고 조정받고 또 한번 뚫어버리잖아요. 이런 정도의 어떤 주가가 상승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EPS와 PER 중에서 처음에는 PER이 너무 높아집니다라고 무서워했던, 그리고 EPS는 안 좋아질 겁니다라고 했던 애널들 역시도 주가가 일방적으로 계속 가버리잖아요. 가버리면 시장이 좋아지나 하면서 EPS를 상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PER을 계속 올릴 수 없다 보니까 EPS를 조금씩 하향을 줄이든지 올리든지 하면서 주가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EPS의 하향은 좀 명확하거나 분명한 건 아닌 느낌이 좀 있어요. 나중에 지수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좀 있는 그대로의 차트를 좀 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불안함도 있지만, 그리고 이 전고점에 대한 이 불안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저점이 안 깨졌다라는 안도도 있지만, 일단은 있는 그대로 지금은 이번 주 말고 전주,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보면 거래량을 그래도 실으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데들도 다 의미 있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래서 일단 있는 그대로 좀 보고요. 아, 상승하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좀 보고 이 전저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간 차트에서 보면 그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조지표상의 과열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자라고 금요일날 했는데 들어와 버렸네요. 그죠? 들어왔으면 그 다음은 이 RSI가 이 과열권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언저리에서 어떤 수익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RSI의 첫 번째 과열 정도에는 이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RSI가 닿지 않고 흔들리거나 낮아진다면 그때도 역시 좀 조절할 필요도 있다. 이건 중단기적인, 단기와 중단기 정도의 관점인 것이고, 다만 장기적인 관점인 이 월간 차트를 보면은 이제 시작처럼 보이지 않나요? 보조지표가. 그래서 지금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단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 이익 실현해야죠. 적당한 시간에. 근데 나는 길게 중장기로 보는 종목들이야 라고 해보면 흔들리든 말든 가야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중장기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 최근의 시황은 조금 무시하고 좀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단기 혹은 그냥 단기 매매로 최근에 했던 사람들은 이 RSI를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 요 정도로 좀 해보겠습니다. 좀 뭐 시장이 어렵지만 일단은 지금 차트상 과열권에 첫 번째 여기 도착을 했기 때문에 꼭 과거 과열권처럼 과열이 좀 이렇게 길 거다라는 확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참 긍정적이지만 요때부터는 추가 지수가 과열권에 들어갈 때는 단기 매수도 조금 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요 언저리에서 요런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지, 지수가 과열권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좀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한 이번 주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즘에 참 재미없는 시황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재밌는 시황이 좀 나오고 좀 신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